자, 오늘 퀴즈 문제는 이거는 작년 중간고사 문제야, 이거. 이거 원래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걸 지웠는데 30점짜리 문제야, 이거. 작년 중간고사 2021년 중간고사 문제인데 물론 1번, 2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쭉 계속 나와.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사실 요 제곱이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 좀 제곱은 일단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요걸로 했어. 그래서 MF를 구하시오. 하니까 이제 MF, MT를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내야 돼. 수식으로. 수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제곱은 여기 되고. 수식으로 나타내는데, 이게 어떻게 돼? 사인 파이 T분의 사인 파이 T, 이게 뭐라고? 이게 싱크라고, 싱크. 싱크 T라고, 이게 싱크 T. 그러니까 MT가 뭐냐 하면은 이 싱크 T야. 그러면 이 싱크 T를 풀에 트랜스포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상수는 그대로 가는 거고, 싱크 T를 풀에 트랜스포하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했잖아, 지난 시간에. 요 하면서 요거 이때 뭐 캐피탈 T가 대문자 T가 1이면은 뭐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럼 어떻게 된다고? 2의 렉탱귤러의 F 요렇게 되는 렉탱귤러 F. MF는 2 렉탱귤러 F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송신기 구조를 그리고 요 그림까지 그려야 되는데 뭐 혹시 모를까봐 뭐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통신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뭐 이거는 꼭 기억에 놔. 이게 어떤 메시지 시그널이 있으면은 이걸 멀리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코사인을 곱하고 뭐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이게 날아다니는 2번 시그널이 날아다닌다고. 2번 시그널 안테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 시그널이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이 코사인을 곱한 요 시그널하고 이게 좀 다르긴 한데 뭐 우리는 그냥 2번하고 3번하고 공중으로 날아다니는 시그널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뭐 그래서 보면은 1번 뭐 3번은 얘기하는 건 아니고 2번 1번하고 2번인데 1번을 봅시다. 1번은 결국 MT하고 이걸 풀에 트랜스폼 했을 때 이게 MF가 되는데 이걸 그림을 그려라. MT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싱크 펑션이니까 이 싱크 T니까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어떻게 요렇게 그림을 그리지. 요렇게 제로일 때 이게 언제 크로스하는 거야? 앰플리튜드가 2 싱크 T니까 제로일 때 뭐가 되는 거야? 이거 2가 되겠지 앰플리튜드가. 그 다음에 뭐 크로스하는 거 어떻게 요게 1일 때 T가 1일 때 요게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요렇게 크로스한다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뭐 요렇게 이 타임 도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MF는 어떻게 된다고? 아까 이게 렉탱귤러 2 렉탱귤러 F니까 어떻게 2의 렉탱귤러 F니까 이거 분모에 1이 빠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렉탱귤 1만큼 된다고 이게. 1만큼. 요 위스가 1이라고 1. 그러면 주파수 도면에서 어떻게 0을 중심으로 해서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앰플리튜드 2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번 시그널의 요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코사인이 곱해지는 거잖아. 코사인이 곱해진다. 그러면은 2번 시그널에 M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고 요거로 이제 풀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 MF에다가 곱하기는 컨볼루션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의 델타의 F 마이너스 FC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되거든. 그럼 뭐랑 델타 펑션이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시프팅 된다고. 그래서 2분의 1의 M의 F 마이너스 FC 플러스 M의 F 플러스 FC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고. 그럼 MT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면은 코사인이 곱해졌다. 코사인은 어떻게 된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MT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MT에서 아니면은 MT에서 마이너스 MT에서 MT 사이를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MT를 일단 그림을 그려야 돼. MT를 아까 똑같은 거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되고 0에서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이게 MT가 되잖아. MT. 앰플리튜드가 2가 되면서 이거 1에서 크로스하고 뭐 2에서 하고 제로고 마이너스 1이고 뭐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마이너스 MT를 붙이면 어떻게 마이너스를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마이너스 MT. 그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사이를 움직인다고.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런 신호가
요렇게 보인다 우리 눈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건 타임 도메인이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쏘리. 이거는 M이 FC만큼 말을 안 하다 말을 해서 그러나, FC만큼 움직이는 거, 이거는 마이너스 FC만큼 움직이는 거거든. 이게 MF잖아. MF가 이게 FC만큼 움직이고, 이게 FC만큼 움직이면 어떻게 해서 제로인 게 어디로 가는 거야? 이게 FC만큼 움직인다고. FC만큼. 그럼 이게 주파수일 때 이게 제로이고, FC만큼 움직여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FC만큼 움직여서 요렇게 되는데, 앰플리튜드가 2분의 1이 붙거든. 이 원래가 2였잖아. 이게 앰플리튜드가 2인데 2분의 1이 붙으니까 이게 앰플리튜드 1이 되겠지. 1. 그러니까 반반씩 가는 거야. 이게 반은 FC로, 마이너스 FC로 가고 반은 FC로 가고 요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펄스 위스는 1이니까 요거는 FC 더하기 2분의 1이고, 요거는 FC 빼기 2분의 1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FC 플러스 2분의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FC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뭐 그려주면 더 정확하니까 뭐 좋긴 한데, 하여튼 요 그림은 얘기하지만 이거는 작년 중간고사 시험 문제야. 이거 30점짜리 중에서 아마 물론 3, 4, 5번, 5번까지 있어서 이게 뭐 1, 2번이 아마 합해서 나도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점 정도는 그래도 했을 것 같아. 요런 문제가 나오니까 뭐 알도록 하고. 자, 지난 시간 요 하다가 그만뒀는데 이거 봅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이제 일단 우리가 주기 신호이면은 2번 뭐 파워를 구하는 거니까 요것도 뭐 일단 요 구해서 2분의 a 제곱 이건 다 구했었어.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4번은 주기 신호가 아니거든. 주기 신호가 아니니까 일단 에너지를 먼저 구해본다고. 근데 에너지가 구해보는데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 무한대가 아니면은, 에너지가 무한대가 아니면은 에너지 신호 그대로 되고, 에너지가 무한대가 된다. 그러면은 무한대가 안 되거든. 수학에서는 무한대가 되면 안 돼. 무조건. 무한대가 안 되니까 이제 또 뭐 변형된 이제 파워, 이제 굉장히 스페셜한 파워 시그널가 될 텐데, 하여튼 요걸 봅시다. 이게. 요 가져가서 보죠. 요걸 풀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구한다.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에너지는 어떻게 돼? x의 제곱을 t를 dt를 하는데 어디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다 구한다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돼? 이거 넣어보면은 이건 사실 t의 절대값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알파 t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알파 t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거든. 그림을 그리면은 뭐 요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죠. t일 때. 뭐 이거 제로일 때 이게 크로스하니까 이 1에서 크로스하겠네. 1에서. 그래서 뭐 이걸 굳이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는 익스포넨셜의 알파 t의 제곱이니까 2 알파 t가 되는 거고, dt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부터 무한대까지는 어떻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알파 t dt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일단 뭐 요거를 뭐 이렇게 넣어 보면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인테그럴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똑같은 거잖아. 이게 요 0보다 작은 부분하고 0보다 큰 부분하고 이 제곱해서 뭐 인테그럴 하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 그럼 뭐 굳이 뭐 두 번 안 해도 되는데, 이거 뭐 그냥 그 계획이니까 뭐 한번 해봅시다. 1번부터 구하면은 1번 구하면은 이게 2 알파분의 익스포넨셜 2 알파 t인데 어떻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제로 이렇게 되거든. 그럼 0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2 알파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2 알파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이때는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은 해야 돼. 알파가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해야지. 알파가 0보다 작으면은 이게 무한대가 돼 버리거든. 그래서 이 계산이 안 나와. 이거는 0이 되겠지. 그래서 2 알파분의 1이 되는 거고, 요것도 2번을 해보면은 2번 해보면은 이게 마이너스 2 알파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알파 t인데, 이게 0부터 무한대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이너스가 붙고 2 알파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알파의 무한대 빼기 1이 되겠지. 요거는 또 이 0으로 간다.
그럼 일단 이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두 개 더하면은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 알파가 0은 아니라고 일단 뭐 가정해야 되니까 이거는 뭐 요것도 뭐 하는 거고. 뭐 얘기했지만은 이 문제도 한 내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문제도 중간고사 나온 문제야 이거. 몇 년 전에 작년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몇 년 전에 중간고사 나온 문제들이 다 내가 지금 이 기본 예제라고 내놓은 문제들 다 마찬가지야. 지금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나온 문제들이니까 뭐 그냥 뭐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 말고 다 풀 수 있어야 돼 혼자서. 그 다음에 요거를 보면은 이것도 봅시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일단 주기 신호는 아니니까 이제 비주기 신호인데 일단 에너지를 먼저 구해봐야지. 근데 에너지를 구하는데 어떻게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의 제곱을 t를 dt를 해야 되는데 xt가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걸 제곱하기가 정 힘이 들어. 그러니까 일단 구분해야 돼 이걸 시간에 따라서. 그 렉탱귤러 a 이걸 일단 요걸 그려보죠. 요걸 두 개를 그려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렉탱귤러 a의 렉탱귤러 t는 어떻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앰플리튜드가 a고 어떻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떻게 b가 0.5만큼 시프트 한 거야. 이 0.5만큼 시프트. 그러면은 0이 아니라 2.2, 0.5, 2분의 1을 중심으로 해서 1만큼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그럼 0하고 1 사이에 이렇게 있지. 요게 b라고. 그럼 요걸 두 개를 합해야 된다고. 합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두 개를 합하면은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거라고. t에서 잘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 사이에 요걸 쭉 더해본다고. 이거 더하면 뭐가 되는 거야? A하고 이 앰플리튜드 잘 봐봐. 이게 0이고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1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금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되는 건데 안 맞는데 좀 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제일 작은 거 이 1번 구간 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구간 봅시다. 이 두 개를 합해라 라는 건 결국 같은 t에 대해서 합해라는 거야. 여기 1번 구간에서 a 렉탱귤러 t는 뭐야? 이게 제로잖아. 그다음 b 렉탱귤러 t도 이것도 제로라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뭐야? 0이 되겠지. 0이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제로를 말하는 거야. 요 사이에. 요 사이 구간을 보면 a 더하기 이거는 a잖아. a에다가 이건 뭐예요? 제로니까 뭐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네. a가 이게 a가 나온다고. a가 나온다고. 그 다음에 3번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 1번 A 렉탱귤러 t는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잖아. A. 그 다음에 B 렉탱귤러 t-0.5는 뭐가 되는 거야? 이 B가 된다고. 그러면 이건 뭐가 되겠어? A 플러스 B가 되겠네. A 플러스 B. 이게 A 플러스 B가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구간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A 렉탱귤러 t는 제로고 B 렉탱귤러 t는 B잖아. B. 그러면 A 0 더하기 B는 뭐가 되면 B가 되겠네. B. A하고 B하고 다르니까 좀 앰플리튜드 좀 다르게 합시다. 이게 B 뭐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5번 구간에서 보면 이건 제로고 제로니까 제로가 나오겠네. 그러니까 요걸 요렇게 다시 그림을 보면 요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제로 2분의 1 이렇게 돼 있으면 A B 뭐 이렇게 좀 앰플리튜드가 달라야 되니까 뭐 요렇게 되는 거야. A 플러스 B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나머지 제로라고. 요거를 제곱하라는 거야. 이게 XT거든. 이게 XT. 이게 XT거든. 그럼 XT를 제곱하는데 이걸 제곱해서 뭐 제곱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 그래서 이 보면은 XT가 요 구간에서 뭐 이게 XT 같으면은 XT의 제곱인 것 같으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그럼 이거는 A 제곱이고 이거는 A 제곱이고 이때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그다음 이거는 B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걸 인테그랄 하라는 거야. 나머지 다 제로니까. 그 인테그랄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잖아 이게. 그럼 요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구간이 이제 나눠지겠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는 뭐가 되는 거야? 제로라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 사이에는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dt가 되겠지. 그 다음에 이게 0부터 2분의 1 사이는 a 플러스 b를 제곱해 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2분의 1에서 1 사이는 b를 제곱해서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무한대는 뭐 0을 제곱해서 dt하라는 거니까 뭐 0을 제곱하는 거, 이거는 어차피 제로고, 이거 나머지는 계산해 주면 되겠네. 나머지는 뭐 요거 계산해 주면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a 제곱에 2분의 1이 되겠고,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2분의 1에 a 플러스 b의 제곱, 요거 마지막은 어떻게 돼?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b 제곱, 요렇게 되겠네. 요거 다 더해주면 되겠네. 뭐 그렇고, 그리고 뭐 지난 시간에 이게 내가 보니까 지난 시간에 뭐 질문 하나 있었는데, 질문한 사람 질문 없어? 아, 이게 뭐 질문한 사람 펑션 저였던 뭐 것 여기에 같습니다. 대해서 뭐 질문했던 것 같은데. 네, 질문한 사람 저였던 것 같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야 이게? 21페이지였습니다, 교수님. 왜? 뭐 질문해봐. 그 21페이지에서 어, 1번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옆에 유니스트 펑션이라서 10보다 큰 경우랑 10보다 어, 작은 경우를 나눴지 에, 않습니까? 에, 에, 근데 이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에, 유니스트 펑션이 아니라 데이터 에, 펑션인데 에, 에, 2번이랑 4번이랑 2번, 4번은 어, t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랑 에, 나누고 에, 3번, 5번, 7번 같은 경우는 그냥 t가 무슨 값이다 해가지고 그냥 바로 값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했는데 에. 2번하고 4번은 왜 t를 나눈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잘 봐봐. 이거 2번, 4번이 어려운 문제야. 5번, 6번, 7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아니 7번까지는 좀 아니겠네. 응? 뭐 5번, 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로. 왜? 뭐가 다른 거야? 이거는 적분 구간이 딱 픽스드 됐다고. 고정돼 있는 상태야. 고정돼 있는 거니까 델타가 이 구간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만 체크하면 된다고. 그렇게 되는데 2번, 4번, 7번은 뭐가 문제냐면은 2번 델타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뭐야? 적분 구간에 t가 들어가 있다고. t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야. 이게 적분 구간이 이게 델타 t를, 그러니까 델타가 나오면은 무조건 델타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델타 t가 나오면은 델타 t는 무조건 뭐하고 연관이 돼야 되냐면 인테그랄하고 연관이 돼 있어. 델타 t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사실은. 이 정리가 안 된다고. 델타 t는 수학적으로 정리가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델타 t는 이 세상에 없는 시그널이야. 이 세상에 없어. 이런 시그널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응? 없는데 그냥 우리의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우리 상상. 왜냐하면은 잘 봐봐. 이걸 우리가 샘플링 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뭐 뽑아내는 거 굉장히 쉬울 것 같잖아. 그냥 이렇게 하나 뽑아내고 뭐 이렇게, 사실 델타 펑션이 이게 뽑아낼 때, 이 샘플링 할 때 쓰는 거라서 이게 뽑아내면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신호를 만들어 본다. 우리가 보통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어떻게 이거하고 곱하기로 이런 형태로 돼야 된다고. 뽑아내는데 그 순간만 딱 뽑아내야 되잖아. 그 순간 0.00001초가 돼야 된다고. 어?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 0.0000 15이 뭐, 이게 뽑아낸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쉬운데, 이게 뽑아낸다 라는 게 말은 쉬운데, 말은 쉬워. 근데 실제로 내가 뽑아내려면은 그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시간이. 뽑아내는데 이게 여기서 딱 그 순간에만 딱 뽑아낼 수 있는 게,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100승까지는 만들 수 있어. 10의 마이너스 100승 초 동안 우리가 뽑아내는 거는 되지만은 이게 제로가 돼야 된다고. 딱 이거 완전히 델타 펑션이라는 건 딱 제로가 돼야 되거든. t가 0이 아니면 0이어야 돼. t가 0이 아니면 0이어야 돼. 그런 건 없다고 이 세상에.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순전히 그냥 이론적인 거야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반드시 뭐하고 이게 돼야 되냐면은 델타 t는 반드시 인테그랄하고 하나의 페어야. 이게 인테그랄하고 페어야. 델타 t 그 자체로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 인테그랄하고 같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뭐 어떤 값을 가지려면은. 근데 이게
얘기했지만은 이 인테그랄하고 같은 인테그랄을 했을 때는 값이 뭐 아니면 1 아니면 제로야. 델타 t는 적분하면 1 아니면 제로라고 정의를 해놨다고 그렇게 그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으로만 존재하는 건데 그 순간에만 딱 뽑아내야 되는데 그 순간에만 뽑아낸다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아이고 순간에 뽑아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라는 그 자체가 이게 10의 마이너스 10승, 10 마이너스 100승, 10 마이너스 1000승 우리가 기술이 더 발전해서 10의 마이너스 1억 승까지는 할 수 있지만은 10의 마이너스 이게 제로는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순간적으로 뭔가 딱 그 건드리는 그 순간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 순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뭐 순간적으로 뽑아내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라는 것도 그 듀레이션이 존재한다고 실제로는. 10-1억승, 10-1, 뭐 100억승, 1조승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듀레이션이 존재하는 거라고. 제로가 아니라고 이게. 이게 델타 t라는 건 이렇게 정의해야 되잖아요. 정의, 수학적인 정의는 뭐냐면은 이게 제로가 되는데 언제 t가 제로가 아니면 제로해야 돼. 딱 그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근데 그 순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순전히 이론적인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델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유용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많이 쓰는 거지. 뭐 마치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펑션처럼 그 컴플렉스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이 복소수라는 게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 그런데도 우리가 뭐 많이 쓰는 이유는 이제 뭐 이 복소수를 쓰게 되면은 뭐 이렇게 등속 원운동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델타가 요게 이제 요게 되면은 인테그랄인데 언제 1이 아니면 제로가 되는데 인테그랄 해주면은 그러면은 좀 쉽지. 1 아니면 제로니까. 근데 1이 언제 1이냐 하면은 요 델타가 제로가 아닌 구간을 요게 포함을 할 때 적분 구간이 포함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적분 구간 TA가 B인데 요게 이제 이 제로를 포함을 할 때 이게 뭐 T라고 하지 말고 이게 이게 뭐 여기서는 제로가 되겠지. T 제로라 합시다. T-T제로. 이거 T제로가 요 사이에 포함이 될 때, T제로가 요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1이 되고 나머지는 otherwise면 요렇게 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면은 5번, 6번은 굉장히 쉬운 문제야. 이 문제는 내가 만약에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20점짜리로 문제를 냈다라고 하면은 5번, 6번은 1점짜리고 2번, 4번, 7번은 한 3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어려운 문제라고. 5번, 6번은 그냥 델타 t에다 그냥 인테그랄만 이게 포함이 되느냐 이게 델타가 이게 3분의 1을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찾아보면 된다고. 이걸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느냐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야. 이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이런 문제는 내가 그냥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야. 5번, 6번 같은 문제는. 근데 2번, 4번은 정확하게 그 데피니션을 델타 펑션에 대한 정확한 그 데피니션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이건 좀 어려운 문제라고. 이거 완전 다른 문제인데 이게. 같은 뭐 이렇게 2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하니까 뭐 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다른 문제야 이게. t가 적분 공간에 t가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 t에 따라서 이게 여기 1, 2번을 봐봅시다. 이게 타우가 1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그걸 체크하라고. 요 4번 같으면은 타우가 제로일 때를 포함하느냐, 그러니까 t가 0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 좀 더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2번, 4번이 5번, 6번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운 문제야 이게. 하여튼 뭐 그렇고 이거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은 좋아. 질문 자주 해. 질문 자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지금 진도가 우리가 좀 내가 너무 늦게 가고 있네. 이게 좀 너무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오늘은 이제 이걸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그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 크게 알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시스템들이 대학을 다니면서 다루는 모든 어떤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인풋하고 아웃풋이 뭔가 나오는 이 관계를 말하는 거라고. 마치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랑 똑같아. 함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함수랑 다른 거는 함수는 어떤 값인데 값이잖아. 시간에 따라 변하지가 않는다고. 그런데 뭐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 t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해서 이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거지. 이게 시간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따라 안 변하는 게 없잖아. 여러분도 다 변하고 나도 변하고 이 책상도 변한다고. 이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 2, 30년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다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거 다 변하고 있잖아.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다 t에 대한 함수로 우리는 다 표현을 해.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인풋 아웃풋인데 인풋이 들어가서 나오는 아웃풋으로 되는 건데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고 이게 LTI를 만족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게 돼. 어렵다고. LTI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대학 과정에서 배우는 모든 이 인풋하고 아웃풋과의 관계로 나타내지 않는 것들이 없잖아. 그 모든 게 다 시스템이라고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시스템이 아닌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심지어 내가 이 컵을 본다. 내 지금 책상 위에 컵이 있는데 이 컵도 시스템이라고. 이거 뭐 이걸 보면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 이거 내가 예를 들어서 컵을 이렇게 땡 친다. 이 치면은 내가 소리를 이 뭔가 에너지를 뭔가 넣어서 이게 소리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닌 게 없어.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고. 인풋과 아웃풋이 나오면은 인풋을 내가 넣었는데 뭔가 아웃풋이 나온다. 이거 다 시스템이라고. 뭐 그걸 이제 확장을 해서 뭐 보면은 우리가 뭐 정치 시스템이나 뭐 교육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시스템이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생각을 한다. 그다음에 뭐 뭔가를 본다. 이런 거 다 시스템이라고. 인풋이 들어와서 뭔가 빛이라는 인풋이 들어와서 내가 뭐 생각을 하면서 이게 뭐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잖아. 그런 것도 다 시스템이라고. 근데 그렇게 되는데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사실은 보면은 이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야. 대부분인데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지 않으면 리니어에 반대되는 말이 이제 넌리니어가 되잖아. 넌리니어. 넌리니어지 타임 인베리언트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이건 타임 베링이 된다고. 근데 지금 실제로는 대부분은 넌리니어하고 타임 베링 해.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타임 인베리언트 한 게 어디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뭐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뭐 모든 사람이 다 사람만 변하느냐 컴퓨터도 변하고 책상도 변한다고 이게 뭐 내 방에 있는 형광등도 변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도 변하고 실제로 그게 우리가 짧게 보기 때문에 한 뭐 며칠 사이에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뭐 형광등 수명이 있잖아. 뭐 10년 동안 쓸 수 있는 형광등은 없다고. 타임 베링 하는 거야 실제로 모든 것들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산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변한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변하는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우리 수명이 거의 한 뭐 이렇게 10년 정도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 아무리 많이 살아도 그 사이에 안 변하면은 우리는 그냥 안 변한다고 느낄 뿐이지. 응?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안 변하면은 그냥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넌 리니어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실 대부분 보면 다 넌리니어 해. 이 세상에. 내가 볼 때는 넌리니어 한 게 뭐 거의 뭐 99.99%는 다 넌리니어하고 타임 베링한 것도 99.99%는 다 타임 베링하다고. 근데 우리가 이제 다룰 때 이게 넌리니어 하든지 왜 우리가 이 LTI를 다루냐 하면은 넌리니어 하든지 또는 타임 베링 하게 되면은 이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문제를 못 푼다고.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넌리니어한 시스템은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다고. 넌리니어한 것들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뭐 여러분들 뭐 아마 뭐 그 기상청에서 뭐 이렇게 날씨 예보 같은 것도 있잖아. 날씨 예보. 날씨를 예보하는 것들 뭐 슈퍼컴퓨터를 사줬는데 왜 이렇게 못 맞추냐? 이 바보들 아니냐? 그 인간들이 그 기상청에 있는 인간들 그 바보들 아니냐? 그 돈도 그렇게 많이 쓰고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그걸 왜 예측을 못 하느냐라고 막 비난을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막 구라청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그게 근본적으로 기상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해. 왜냐하면 이게 넌리니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넌리니어 하고 또 이것도 타임 베링해. 타임 베링 하다고. 그러니까 이 계산하는 게 불가능해. 예측하는 게 불가능한 시스템을 그 사람들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너무 비난하지 말라고. 뭐 내가 뭐 그게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하여튼 뭐 그거 불가능한 거라고 이게. 불가능한 걸 하고 있다고. 그 아무리 뭐 슈퍼컴퓨터를 갖다 주고 해봤자 그 원래 불가능한 걸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계산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딱 이게. 그러니까 이 아웃풋을 우리가 뭔가를 뭐 시스템을 다룬다. 시스템을 다루는 이유가 뭐야?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을 내가 뭔가 시스템이 있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 그러면 인풋하고 아웃풋과의 관계를 찾아내서 다 그렇잖아. 인풋 아웃풋과의 관계. 아웃풋을 뭐 1번 인풋을 넣었더니 뭐 1 다시 아웃풋이 나왔다. 그럼 2번 인풋을 넣었더니 2번 2 다시 아웃풋이 나왔다. 그 3번을 넣었더니 3 다시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가 4번을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예측하는 거잖아. 계산하려고 하는 거거든, 이게. 이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 셋업을 한 다음에 이 관계를 통해 셋업한 다음에 4번을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게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최근 각광받는 AI나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대충 처리를 해서 그 값을 이게 뭐 트레이닝이라고 그러지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서 그걸 아웃풋을 예측하는 거거든. 그 예측을 하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근데 이게 이 계산하는 게 이게 어렵다고. 어렵다고. 근데 이걸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 계산이 가능한 게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예측할 수 있는 게 있다. 대부분이 안 되는데 대부분이 계산이 불가능해.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AI 알겠지만 AI 같은 것들 보면은 AI는 확률적으로 확률적인 접근이로. 그러니까 아웃풋이 인풋이 있는데 내가 아웃풋을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어떤 의사라고 가정하면은 무슨 뭐 어떤 이게 간에 대한 캔서 뭐 이게 간암이 뭐 있었던 이제 사람들 데이터를 이제 뭐 1번, 2번, 3번 뭐 이렇게 쭉 해서 뭐 1000명의 데이터를 이제 쭉 가지고 테스트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뭐 이게 간암이 된다. 간암이 발전한다. 뭐 이게 발생해서 간암으로 이제 뭐 사망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생존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걸 예측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우리 인간은 다 이런 걸 예측하고 싶어 해. 근데 이게 해보니까 근데 이게 아무리 맞다 하더라도 이거는 정확한 예측이 정확한 계산은 아니라고.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1번째 사람이 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예측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정확하게 되느냐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정확한 계산은 불가능해. 확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은 하려면은 이게 이제 확률적인 접근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원천적으로 그런 계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는 이 확률적으로 하지 말고 확률적이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 아웃풋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계산 가능해.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뭐 몇 퍼센트로 간 아니면 살겠다. 뭐 몇 퍼센트로 뭐 심장 아니면 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정확하게 딱 100%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 어떤 시스템이냐. 그런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 하니까 찾아보니까 LTI. LTI. 리니어하고 타임 인베리언트 플러스 타임 인베리언트 한 건데 그래서 리니어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계산이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써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고 뭐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델링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뭐 되는데 하여튼 이게 아웃풋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리니어하고 타임 비례들을 해보니까 요 두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게 계산 가능하더라는 거야. 계산 가능. 그러니까 요 주 조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지. 이게 이 조건을 만족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그 크라이테리언이라고 그지.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 거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게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그래서 리니어한지 타임 비리언트 한지는 이거는 정확한 이제 정의가 들어가야 돼. 정확한 정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응?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정의를 또 얘기하려면 또 굉장히 내가 또 시간을 또 많이 써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넘어갑시다. 이 지금 우리한테 이거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되긴 한데,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다루는, 그러니까 이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LTI만 계산할 수 있거든. LTI가 아니면은 뭐 이상이 복잡이 시작해. 굉장히 어려운 계산을 해야 된다. 그 LTI가 아니야. 응. 그러니까 뭐 계산 자체가 아니라 이게 뭐 이게 확률적으로 사실은 나타낼 수밖에 없어. 불가능하다. 리니어 타임 비리언트. 그래서 LTI면은 계산이 가능하고 LTI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다. 시스템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많다고. 우리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고. 인풋하고 아웃풋과의 관계에 있으니까 모든 걸 다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시스템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시스템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딱 나뉘어진다고. 어떻게 LTI냐 아니냐? LTI이다. 아니면 LTI가 아니다. 아니다. 사실 실제로는 LTI가 아닌 게 대부분이야. 대부분이야. 이거는 굉장히 조금밖에 없어. 하지만 이거는 계산 가능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그 대충 뭐 몇 퍼센트로 이게 뭐 가남인데 뭐 생존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또 그게 또 정확하지도 않아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LTI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계산이 가능하다. 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정확하게. 이 확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다루는 모든 학부 과정에서 다루는 거 다 LTI 아니면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제어나 통신이나 DSP나 이거 다루는 거 거기는 100%다 LTI고, LTI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LTI고, 그다음 뭐 저기 반도체 이런 게 들어가면은 아마 내 생각에는 그쪽은 좀 약간 LTI가 아닌 것들을 다루긴 할 텐데, 뭐 양자역학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다르긴 한데 하여튼 뭐 좀 어렵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회로 이론 시간에 RLC 회로 나오잖아. RLC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모든 회로들이 다 LTI야. LTI. 그 다음에 뭐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같은 거, 요거는 사실 넌리니어거든. 넌리니어인데 넌리니어를 계산하기 어렵잖아. 이게 다이오드는 실제로 이렇게 된다고. 실제로는 이게 보면은 Vin하고 이 인풋하고 아웃풋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돼. 이렇게. 이게 넌리니어하다고. 인풋과 아웃풋과의 관계 리니어하지 않잖아. 일단 제일 쉽게 생각하면 돼. 리니어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바꾸는 거야 이게? 이걸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책에 따라 다른데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게 0.7V보다 더 크면은 Vin하고 Vout이 이렇게 리니어 관계에 있다라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0.7V 작으면 뭐 0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쉽게 하려면 뭐 0보다 크면 이렇게 이게 실제야. 이게 실제고, 우리가 이걸 모델링 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모델링한다. 다이오드를 이렇게 넌리니어, 원래 넌리니어인데 이게 넌리니어인데 이렇게 리니어라이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리거든.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뭐 넌리니어도 어떻게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 쓰고 있는 이 칩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백만 개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계산을 해? 이렇게 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링 하는 거야. 이렇게 본다고. 이걸 리니어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리니어하게 바꾼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야. 그냥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계산하니까 뭐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더라. 좀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되니까 뭐 우리가 실제로는 리니어가 어떤 리니어의 정의가 있거든. 호모지니어티를 만족하는 거, 어디티비티를 만족하는 거. 그러면 어디티비티는 도대체 뭐냐, 호모지니어티는 뭐냐, 이 정의가 정확하게 있어. 그걸 만족하면은 리니어다.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는 어떤 정의를 만족해야지 타임 인베리언트다라는 게 있어. 그런데 그걸 만족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뭐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 이게 리니어 하겠구나, 타임 인베리언트 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아웃풋을 아까 내가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계산할 수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게 아웃풋을 계산할 수 있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이게 LTI다. 그러니까 아까 LTI다. 어떤 시스템의 LTI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인풋이 만약에 XT라고 하면은 아웃풋이 YT라고 하면 이 두 개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알려면 LTI일 때 이 시스템 펑션이라고 해서 임펄스 리스폰스 HT라고 하는데 이게 주어졌을 때 LTI면 HT를 구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되면은 XT하고 컨볼루션 HT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 계산. 근데 내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지 계산이 간단하다고 얘기는 안 했어. 계산이 어렵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계산이 어려워. 컨볼루션이 굉장히 어려운 오퍼레이터야. 곱하기나 이게 아니다고. 이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뭐 더하기나 곱하기나 빼기나 나누기처럼 이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걸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이름이고 이거는 이름일 뿐이야. 이름.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무한대보다 x의 타우에다가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를 하든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x의 t 마이너스 타우를 h 타우의 d 타우를 하든지 요렇게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예. 컨볼루션이라는 게.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은 LTI면은 컨볼루션이 어려워. 이 컨볼루션 하는 게 어려워. 컨볼루션이 어렵지만은 뭐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어렵지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LTI면은 LTI일 때 LTI가 아니다. 그럼 이 계산 자체가 어려워. 이 계산 자체가 불가능해. 그 어떤 모델링을 이런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모델링이거든. 이런 식으로 보겠다.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LTI이면은 LTI가 OK이면은 LTI가 아니면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아예 못하느냐 아니면 어렵지만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야. 어렵지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면은 뭐 내가 원래는 뭐 LTI 내가 뭐 DSP나 이런 데는 사실 디스크리트 타임에 대해서 내가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 LTI에 대해서 또 다시 얘기하고 막 하는데 이 통신공학에서는 그게 크게 뭐 중요하진 않아서 내가 그냥 그런 얘기 다 뺐어. 그냥 빼고 봅시다. 그 보면은 요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RLC 회로도 다 이게 RC 회로인데 여기서는 RLC 회로 다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표시가 된다. 다 이거 LTI 시스템이에요. 이게 다 LTI고 리니어하고 타임 이게 리니어 소자거든. 이 다 리니어 RC, L 요 RLC 회로는 다 리니어 소자. 타임 그리고 타임에 대해서도 인베리언트 하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좀 달라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됐다 하면은 뭐 그냥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걸 한번 구해볼까 이거. 자, 가져가 봅시다. 이거 뭐 굳이 우리 수업 시간에 별 필요 없는데 내가 이제 좀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요 회로를 가져온 거야. 이건 사실 여러분들 아마 회로 시간에 다 배운 건데 뭐 아마 이거 풀라고 하면 아마 여기 내 생각엔 반도 못 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풀라고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 이게 미분 방정식 풀으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이게 아까 아니 교수가 당신이 얘기할 때는 아까 분명히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인데 이게
아니 인풋이 들어가서 아웃풋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냐고 이게. 그리고 이거 아까 뭐 LTI면은 이게 LTI면은 뭐 HT를 구한다고 했는데 HT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냐고 이거. 어?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잘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IR 이 IS는 I 소스 커런트 소스가 이제 이게 전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류가 들어가서 어떻게 이게 IS가 이게 R을 통해서 가는 거랑 이게 IC를 통해서 가는 거랑 카패시터를 통해서 가는 거랑 요 두 개로 나눠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V가 똑같이 이제 R하고 C에 걸리는 V가 똑같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인풋은 요게 인풋이지. 인풋이 되고 아웃풋은 뭐예요? 요게 C에 걸리는 전압, 뭐 R에 걸리는 전압이 사실 똑같은 거야. 이 VC가 아웃풋이네. 아웃풋이 된다고.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아웃풋은 뭐 인풋하고 아웃풋은 계속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웃풋이 이렇게 되는데, 내가 이제 그 아마 그 응용 수학이나 실험 시스템에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LTI가 되면은 제일 처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LTI라는 게 LTI이냐 아니냐 판명을 해가지고, 이게 만약 LTI다. 그러니까 리니어하고 타임 베리언트 둘 다 만족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냐 하면은, 제일 먼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이게 HT를 구해야 돼. HT를 구한다고. HT 뭐냐면 HT라는 건 임펄스 리스폰스거든. HT 제일 먼저 HT를 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LTI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HT를 구해야 돼. HT. 그 HT는 뭐냐? 이름이 HT는 굉장히 특이한 건데, 뭐 HT라고 해놓으니까 뭐 GT나 뭐 AT 뭐 VT 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좀 그거 같은데, HT는 굉장히 특이한 거야. 이 HT는 굉장히 특이한 거에서 이건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해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뭐냐? 어떤 LTI 시스템이 있으면은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우리가 HT라고 그런다. 임펄스를 넣었을 때 아웃풋. 임펄스를 넣었을 때. 근데 실제로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아까 잠깐 뭐 그 퀴즈 아니 그 아까 질문하면서 내가 질문 대답하면서 얘기했는데, 이 델타 T라는 건 실제로 만들 수는 없어. 이 만들 수 없어. 실제로 이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만들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거 도대체 델타 T를 넣어서 HT를 구하는 게 이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잘 보면은 여기서 이게 다르게 구한다고.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인풋에다가 요거 델타 T를 넣어봐 가지고 이게 아웃풋을 측정하면은, 이 델타 T를 넣는 순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0초에서 이게 무한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여튼 만들 수 없을 뿐더러, 만들 수 있어서 만약에 넣는다 하더라도 이만 다 타버릴 것 같아. 무한대가 돼버리니까. 물론 시간이 제로로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영향이 뭐 하여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 일단. 그럼 이거 도대체 HT는 어떻게 측정하느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회로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 RC 회로에서 여기서 잘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IS가 요 회로를 그러니까 구하는 방법, HT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미분 방정식을 세운다고. 똑같아. 보면은 아까 IS가 어떻게 IR 더하기 IC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이게 인풋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XT가 되겠고, 인풋. 근데 아까 아웃풋이 C에 걸리는 전압이거든. 그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 걸리는 전압이니까 전압 여기 걸리는 전압이 YT가 된다고. 그럼 어떻게 돼? V는 IR에서 이게 V가 Y잖아. Y는 IR이 되거든. 그럼 R에 걸린 전류니까 IR은 R분의 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IR 대신에 R분의 Y, 뭐 T라고 예측합시다. 뭐 T. 이렇게. 그럼 더하기 IC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 뭐 알는지 모르겠 Q는 CV 이렇게 되거든. Q는 CV. 요걸 미분하면은 이걸 미분하면은 DQ, DT는
dc dv dt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이 dq dt가 이거 i라고 ic는 c의 dv dt가 되는데 이 v가 dy dt 여기서는 이 v를 요 v 걸리는 전압을 요걸 y라고 했잖아 y.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이게 c의 dy dt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미분방정식이 이제 세워졌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미분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미분방정식 푸는 방법이 있어. 요걸 내가 다시 자리가 모자라니까 요걸 넣어봅시다. 그래서 c의 dy dt 플러스 r분의 y는 이게 x t 뭐 요렇게 맞지 이거. 지금 요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냥. 이쪽 저쪽 뭐 왼쪽을 좀 다르게 했는데 뭐 t. 그래서 이거 하면은 보통 여기 이 앞에 이 앞에는 1로 주로 많이 두거든. 그래서 뭐 이걸 양변에 c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dy dt 플러스 rc분의 y는 c분의 xt 뭐 이게 x 이거는 t라고 해놓고 이것도 다 t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걸 여기에서 바로 이제 뭐 미분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아. 근데 여기 어떻게 하냐면은 주로 이거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이나 또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아무거나 사용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한테는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보다는 푸리에 트랜스폼이 더 익숙하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 y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yf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xt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을 xf라고 일단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면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t를 이걸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ys라고 두고 xt에 대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뭐 xs라고 두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미분했을 때 요 미분텀이 들어가잖아. 미분텀이 들어가니까 요게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dy dt를 했을 때 어떻게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이야. 이거는 푸리에 트랜스폼 이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j2 파이 f에 이게 yf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dy dt에 대해서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은 s의 xs 이렇게 돼. 이걸 알고 일단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수식을 이걸 이제 뭐 여기서 뭐 푸리에 트랜스폼 해봅시다. 이 양변을 푸리에 트랜스폼 취한다고. 그러면은 dy dt dt를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되냐면 j의 2파이 f에 yf 더하기 rc분의 1은 뭐 이거는 상관없고 yt rc분의 1에다가 이게 yf가 되는 거고 이거는 xt는 c분의 xf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아니면 이걸 풀에 트랜스폼 한 거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이렇게 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s에 ys에 더하기 rc분의 1에다가 ys에다가 이퀄은 c분의 xs 이렇게 돼. 똑같아. 그러니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나 풀에 트랜스폼은 똑같은 거야. 본질적으로 s에다가 s 대신에 뭐만 하면 된다고. 실수 부분 제로 넣고 그냥 b에다가 허수 부분에다가 2파이프 넣으면 되는 거거든. 똑같은 거야.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그래서 뭐 여기서 일단 구해서 뭐 우리는 요 푸리에 트랜스폼 중요한 이걸로 합시다. 뭐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럼 요거는 yf가 이게 이제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yf가 이게 이제 그걸로 할 수 있다고. 그 yf는 이제 묶고 공통이니까 이게 j 2파이 f 플러스 r c분의 1은 이게 c분의 xf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HF가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게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은 XT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YT가 HT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타임 도메인에서 보면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똑같은 시스템을 이거는 타임 도메인에서 보는 거고 주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XF가 들어가서 이게 HF를 통과하고 나면은 어떻게 YF가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XF 곱하기 HF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타임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곱하기가 되고 타임 도메인에서 곱하기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컨볼루션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어떻게 된다고? 이거를 여기에서 HF를 구할 수 있다고. 어떻게 HF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XF분의 YF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HF 요 XF분의 YF를 구해야 돼. XF분의 여기서 이 관계에서 XF분의 YF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F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되겠네. 그러면은 XF분의 YF 이게 HF라 했잖아요. HF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J의 2파이 F 플러스 RC분의 1의 C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 HF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HF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HF를 이걸 이제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을 한다고.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 인버스 풀의 트랜스폼을 하는데 뭐 여기서 이거는 알 필요 없고 하여튼 이걸 구하 나오면 HT는 뭐 구해 나오면 뭐 RC분의 1에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인가 뭐 하여튼 C가 여기 들어가겠네. 이게 C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R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아. UT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요거는 뭐 내가 지금 정확하게 야 한번 해보세요. 뭐 이게 지금 풀에 하다 보니까 이 풀의 트랜스폼도 안 배운데 이것도 괜히 얘기했네 이거.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인풋 아웃풋과 관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HT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HT를 실제로 구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HF를 구해가지고 HS를 구해도 괜찮아. HF를 구해서 그걸 인버스 풀이 트랜스폼에서 HT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호모지니어스하고 뭐 어디티비티하고 뭐 이거는 뭐 이게 만족하면 이제 리니어한 거고. 그 다음에 리니어하고 타임 비례한테 하면은 이게 LTI가 시스템이 되는 거고. LTI가 되고. LTI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컨볼루션이 된다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컨볼루션이 어려워. 이게 어렵다고. 컨볼루션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간단하게 되는 건 아니고 이 그냥 뭐 이름은 그냥 X에 뭐 이거 별표 해놓고 HT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뜯어보면 어떻게 된다고? 인테그럴 들어가고 그 다음 또 뭐 무슨 t 마이너스 타우에 대해서 인테그럴 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쉽잖아.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쉽다고 h 타우 그러니까 x의 타우에다가 h 타우를 d 타우 하라고 하면 이런 거는 쉬워. 이런 거는 뭐 그냥 타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배우는 그냥 적분이니까. 근데 이건 잘 봐봐.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고. x의 타우인데 h의 t 마이너스 타우를 d 타우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뭐냐 하면은 요게 t만큼 뭐 시프트를 내줘야 돼. 이게 어려워. 이게 쉽지 않다고. 이게 그 두 개를 곱하는데 그냥 이게 t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그냥 이거 뭐 그냥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던 고등학교 때 했던 적분처럼 뭐 그냥 두 개 곱해서 그냥 인테그럴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쉽다고. 이거는 어려워. 왜냐하면 이건 t를 뭐 이게 t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t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게 적분값이 달라진다고. 이게 달라지겠네. 이거 어려워. 이게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얘기인데 요 얘기는 하고 왜 이렇게 진도가 안 나는지 모르겠네.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 여러분들 아마 제어나 이런 데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굉장히 많이 써. 그러니까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LTI 시스템을 해석하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많이 써. LTI 시스템 해석하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많이 쓴다. 그 다음 장이 우리가 주파수 해석인데 다음 강의가 뭐 오늘 요거까지밖에 못할 것 같아. 그 LTI 시스템 해석인데 많이 쓰는데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왜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걸 좀 이해를 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LTI 시스템 해석하는데 굉장히 유용하냐. 원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뭐 할 때 사용했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 풀 때. 미분방식 풀 때 원래 사용하는 거야.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원래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사람 이름인데 라플라스가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정하라는 것도 원래 미분방정식 풀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미분방정식이 왜 중요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뉴턴이
F는 MA라는 이 수식으로 이 세상을 다 설명을 했잖아. 이걸로 F는 MA 이걸로 설명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F는 MA 뭐 F는 MA 뭐 그냥 MA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A라는 걸 보면은 A가 가속도잖아. 그러면 속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라는 건 또 어떤 길이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게 이 대입을 하면은 결국 D 제곱 S에 T제곱 이렇게 돼서 이게 거리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방정식이라고. 거리에 대해서 2차 미분 방정식. MA라는 거 이거 자체가 2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이게. 식이라고. 예.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뉴턴 이전에만 해도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뉴턴 이전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구가 뭐 이게 태양을 공전한다든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산에 올라가서 뭐 공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화살을 쏜다든지 이게 다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서 다 다른 운동이라고 다 다른 거라고 생각해. 각 개별적으로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뉴턴이 나타나서 딱 이 이퀘이션 하나로 뭐 하는 거야? 헛소리 하지 마라. 다 똑같아. 다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야. 이 세상 달이 공전하는 거랑 지구 공전이랑 뭐 대표를 쏘는 거랑 대포 뭐 이거 하여튼 뭐 대포 운동이랑 그다음 내가 공을 던지는 거랑 그다음 뭐 화살을 쏘는 거랑 뭐 다 똑같다는 거야 이게. 다 같은 운동이라고 이게. F는 MA 이퀘이션 하나로 다 통합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이게. 그게 다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다 몰랐지.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뭐 그냥 공을 던지는가 보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바람이 부는가 보다 이렇게 뭐 지구가 돌아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규명하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그냥 알고는 싶지만. 근데 이게 뉴턴이 나타나가지고 F는 MA라는 이퀘이션 하나로 2차 방정식 하나로 이 세상 만물을 다 설명을 했다고. 설명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와, 놀랐지 사람들이. 오, 이거 하나만 잘 풀면은 이 세상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잘 이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 아니야. 당연히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이제 확장하는 거야 이게. 이 확장해서 뭐 이게 물질의 운동에 대해서는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어 이미. 근데 이걸 이제 확장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확장. 어,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영국의 뉴턴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거 뭐 물건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물체를 가진 어떤 질량을 가진 어떤 물건들이 어떤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다 설명 2.2 방정식으로 다 풀었다라고 그러더라. 그럼 이거 뭐 다른 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열이나 뭐 전자기학이나 이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을 다 2차 이윤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 쟤가 갑자기 나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잘 나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뭔가를 풀었대. 그게 뭐 온갖 거에 다 적용이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그걸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생각하겠지. 그래서 이게 결국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미분 방정식으로 풀지 못하는 이제 문제들이 좀 생기는 거야 이게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미분 방정식을 확장하고 싶어. 근데 이게 미분 방정식 자체로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는 건 타임 도메인에서 풀겠다는 거야. 타임 도메인에서 그걸 하는데 이게 안 풀리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그때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유행이었나 봐. 뭐 인테그럴 해가지고 어떤 xt에다가 곱하기 뭘 해가지고 디테일 해서 이렇게 뭐 계산해서 뭔가를 하는 게 유행이었나 봐. 이걸 뭐 오일러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막 했었어. 이게 뭐 들어가는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사람이 우연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넣은 거예요, 그냥. 넣어 보니까 왜냐면 익스포넨셜 넣으면은 이게 이 적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적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게 무한대가 되지 않아야 돼. 이게 컨버지해야 된다. 수렴해야 된다.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수렴해야 돼. 어떤 값들이
근데 이게 인테그랄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적분이 발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라플라스가 이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T를 한 게 익스포넨셜을 마이너스 ST를 하면은 이게 대부분 이게 보면은 익스포넨셜 AT가 이렇게 보면은 요렇게 좀 수렴하는 거잖아. 이게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T 같으면 A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하거든. 그럼 요거랑 곱하면은 대부분 수렴한다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용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 나중에 그 사람은 그냥 대충 끼워 맞춘 거야.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끼워 맞췄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완전 신의 한 수야 이게. 이게 완전 재수야 이게. 왜 그러냐? 이걸 이제 알려면은 요걸 좀 알아야 돼. 이걸 뭘 알아야 되냐면 이런 것들이 선형대수라는 걸 좀 알아야 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선형대수라는 게 이게 선형대수가 이름이 리니어 엘지브라인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다니는 게 지금 리니어 시스템이잖아. 리니어 시스템을 다루는 이제 뭐 이렇게 다루는 게 이 선형대수 행렬을 주로 많이 다루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제 가져와야 된다.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제 그걸 어떤 걸 기존에 했던 걸 아이디어를 가져오면 되잖아요. 여기서 리니어 시스템에 이제 가져오는데 리니어 알지브라에서 여러분들 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고유값이라는 게 있어. 고유 벡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어떤 고유 벡터. 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이 A라는 이제 변환이 있는데 인풋으로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은 원래는 AX라고 표시가 돼. 이게 아웃풋이야. 이게 인풋이고 이게 아웃풋이. 근데 이 아웃풋이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이 아웃풋이 보통의 경우는 X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X와 관계가 없다.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통의 경우는. 응? 이렇게 하지 말고 보통의 경우는. X와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고. 형태로. 그런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X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걸 만족할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 AX가 어떤 X의 이게 리니어하게 이 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게 어떤 이 상수예요, 상수. 이렇게 될 때가 있다고. 이렇게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인풋하고 아웃풋이 어떤 상수 관계에 있는 요렇게 될 때가 있어. 이렇게 될 때 있어. 이게 뭐 이게 어떤 A라는 변환에 대해서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가 있어. 이렇게 될 때 이 시스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 상수가 이런 상수가 이게 고유 값이 되는 거고 이때 이를 만족하는 게 이걸 고유 벡터라고 그래요. 벡터라고 그런다. 이게 굉장히 어떤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고유값, 고유 벡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 굉장히 어떤 것들을 만족하는 게 있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질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 이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야 이게. 이거 왜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잘 맞나? 이제 뒤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거야. 라플라스는 전혀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지금 와서 생각하는 거야. 지금 와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왜 이렇게 미분 방정식에 잘 들어맞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지. 이거 뭐 다른 건 다 안 맞는데 다른 것들은 다 오일러가 재현한 거, 뭐 그다음에 뭐 다른 사람들이 제안한 것들은 다 이미 사라졌다고. 근데 왜 라플라스는 저렇게 잘 맞아 떨어지나? 왜 미분 방정식 풀 때 저렇게 잘 들어맞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잘 보면은 이게 우리가 다루는 게 지금 LTI 시스템이잖아요. LTI 시스템이면은 제일 먼저 뭘 구해야 된다고? HT를 구해야 된다고. HT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XT를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 나오는 아웃풋은 XT에다가 컨볼루션 HT 이렇게 돼. 이 아웃풋이. 근데 막 여러분들이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보여주는데 이게 보통 컨볼루션 할 때 예를 들어 잘 봅시다. 이게 인풋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인풋이고 이게 인풋이 이렇게 생기고 이게 임펄스 리스폰스야. 이게 판스일 때 이 두 개를 컨볼루션 하는 거 지금 안 배웠지만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이 인풋하고 어떻게 될까요? 인풋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인풋하고 전혀 상관없어. 이건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올라가고 있다고. 관계가 없다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렉탱귤러 이게 인풋이고
인풋이고 지금 이거는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 인풋이고 이것도 아웃풋이 이렇게 렉탱귤로 돼 있는데 이 컨볼루션 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이렇게 사다리꼴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인풋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인풋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인풋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아웃풋이 인풋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YT가 XT와 전혀 다른 전혀 다른 형태가 된다. 그런데 아까처럼 요런 것처럼 이게 어떻게 특정 경우에 대해서 만약에 YT가 이게 XT에다가 컨볼루션 HT를 했을 때 이게 어떤 XT에 대한 어떤 상수 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다라면 만약에 이런 게 존재한다라면은 아까처럼 요게 어떤 아까 이게 고유값이라 했잖아. 이게 어떤 고유값이 되는 거고 이거는 고유 이제 신호가 되겠지. 고유 신호가 되겠지. 이제 이건 아까는 고유 벡터라고 했는데 이는 벡터는 아니고 뭐 t에 대해서 변하는 거니까 고유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만족하는 뭔가가 있다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게 혹시 존재하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신호냐면 이게 xt가 exponential st면 이걸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exponential st 이걸 만족. exponential st 이걸 만족하다. 이게 내가 지금 시간이 없네. 요 다음 시간에 이걸 좀 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다음 강의 자료 풀이 트랜스폼 하는 거 뭐를 좀 하고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져오세요. 뭐 질문이